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다음으로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회의원과 장관 중에는 누가 높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고 연봉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일단 선출이 되고 나면 특별히 시끄러울 일도 없고 임기 동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다음 선거까지 노릴 수 있는 반면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만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기준에 따라서 야당과 여당이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가장 어려운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후보자 청문회부터 임명까지 그토록 요란스러운지 오늘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을 살펴볼까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현재 정부 조직은 크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의 부가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의 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곳들이죠. 18개 부처가 있으니 각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도 18명입니다. 앞에서 말한 각 부처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은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1순위가 되고 이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후 순위는 앞에서 열거한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릅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맨 앞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뒤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7위네요. 별로 높지 않군요. 하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할 일은 없을 테고 또 없어야 하니까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명칭이 바뀐 적이 없는 둘뿐인 중앙부처입니다.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등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 즉 행정 절차를 법무부가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안과 항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와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습니다. 국가 소송에 관한 법무부의 역할은 일반에 덜 알려져 있으나 법무부의 기본 기능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법무부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인 거죠. 하는 일만 봐도 벌써 으리으리한데요.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36조에는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만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를 대표하는 인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부 소속이고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인 반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들과 엄연히 역할과 기능 면에서 구별되는 직책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장인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인사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쥐고 있기에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되었다는 기사가 포털을 도배했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 비서관이 줄임말로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등의 세부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직무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아울러 5대 사정기관 즉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은데 과연 신임 법무부 장관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볼 일이네요.